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유성구의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서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혁신국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올해도 의원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미래혁신국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역정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과 역정과제입니다. 100쪽입니다. 유성년 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정 강화입니다. 유성년 공공 일자리 사업은 2022년부터 디지털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마을 분야, 금년에는 안전 분야를 신규로 추가해 취약지역 순찰, 그늘막 및 배수로 점검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01쪽 찾고 싶은 골목상권, 특색 있는 골목상권 조성입니다. 로컬 브랜드 상권을 육성하고 로컬 소비 확산에 따른 지역형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슬기로운 동네 생활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골목 상권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소비 촉진 이벤트를 지원하며 작년부터 추진 중인 어운동, 궁동, 동네 단위 유통 채널 구축 사업을 완료하여 민간 협력형 소상공인 유통망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역정과제입니다. 108쪽입니다. 유성 온천지구 관광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관광 활성화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유성온천 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천지구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 문화 확산입니다. 올해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개관하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2개소의 야구장, 풋살장, 족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주민체감형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역정과제입니다. 116쪽 제10회 청소년 나비 한마당 추진입니다. 청소년 나비 한마당을 10월 중 개최하여 진로직업 특강 및 캠프, 체험부스 등의 다양한 진로 진학 탐색 프로그램 및 체험을 지원하고 금년에는 주말에 행사를 개최하여 시간 제약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학부모, 가족 단위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더욱 내쉬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7조 연결과 협업을 통한 창의적인 혁신 생태 구축입니다. 지난해 어운동 공동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딘 포럼을 올해에는 정례적 운영, 민간 협의체 구성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포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마중물 사업을 개발하고 포럼의 내실화에 집중하겠습니다. 118조 공적 돌봄의 진화, 스마트 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9개소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1개소 추가 조성하고 복용초 학교 돌봄터 인원을 증원하며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 사업을 각각 추진, 수요자 중심의 초등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양방향 화상 교육 시스템이나 생성형 AI를 탑재한 로봇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 교육을 통해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력과 역정과제입니다. 126조 유성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 데이터 발굴과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선순환 데이터 행정 활용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127조 디지털 전환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확대입니다. 특구 기관 및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혁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년도 실증협의
36건 중 행정지원 26건, 실증추진 13건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더 많은 테스트베드 지원을 하고자 대도특권의 기업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28조 맞춤형 청년정책 로드맵 수립입니다.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별,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영역을 추진합니다. 집단 심층 면접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여 이행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는 서명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 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진여시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수 의원입니다. 예. 네, 국장님, 일자리 정책과도 작년 23년 외부기관 평가에서 어디지? 네, 상반기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 실적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도 거뒀고 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유공에서도 기관장 표창을 받으셨네요. 예. 네, 축하드리고요. 예, 또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101페이지 찾고 싶은 골목 상권 특색 있는 골목 상권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골목 상권 소비 촉진 활성화에서 또 골목 상권 축제하는 부분에서 작년에도 상인회에서 관평동에서 축제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본 의원이 그때 참석을 했을 때 좀 더 느꼈던 부분이 행사를 치렀던 골목은 좀 활성화된 그런 골목이었거든요. 근데 뒤쪽에 있는 골목들은 활성화된 그런 골목보다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고 좀 죽어 있는 그런 골목들을 골목 상권을 좀 겨냥을 해서 예. 그런 이벤트라든가 축제라든가 어떤 행사 같은 거를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원래 죽어있던 그런 골목 상권들이 그날따라 더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좀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불만을 좀 많이 토로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의원님. 저도 지난 연말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상인회에서 그 자리를 정해서 이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요. 말씀하신 뒤쪽 편은 그 행사장보다 좀 장소가 협소하고 폭도 좁고 그러다 보니 상인회에서 좀 넓은 광장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꼭 이런 소비 촉진 이벤트뿐만 아니고 고물상 홍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 서있는 1억 원에 대해서는 그런 면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그렇게 우리 상인에 그렇게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예.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보면서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예.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104페이지 예. 위에 부분에 마을 기업 역량 강화 및 사업 개발을 위한 운영비 등 보조 3,100만 원 한 예. 개소. 여기가 어디였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23년도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4개소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업체가 작년에 신규 업체입니다. 신규 업체는 5천만 원을 지원하고 2년 차에는 3천만 원을 지원하고 그 마을기업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업체 한 군데만 지원을 하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천만 원 지원되는 거고요. 그 상호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3,100만 원? 예, 한 개소? 예. 올해는 그 한 개소만 지원하는 건가요? 잘 아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가 다 통합 재개편되기 때문에 올해 사회적 기업이니 마을 기업이니 예산이 거의 작년 수준의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반도 안 되는 예산이 4월달, 8월달 되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개소만? 예, 예. 저 거의 국비가 거의 80%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 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요거를 읽다 보니까 예. 교육과학과 사업 올해 사업 중 하나가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이 있던데 미래교육지원센터가 어떤 거죠? 그 진로진학 지원센터입니다. 지금 그 명칭이 이제 미래교육센터가 실제 기능하고 있는 그 기관 단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인데요. 지난해 현재 이제 청소년 수련관 내에서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좀 규모를 확대해서 내년으로 밖으로 외연 확장과 사업을 확장과 다 규모를 파이를 키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은 반영은 안 됐습니다. 반영 안 돼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거는 이제 차후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올해는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렵고 지금 어려운 시기라 그 부분에서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돼야 할 사업은 많은데 올해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물론 전국적으로 이런 진로 진학에 관한 업무를 많이 하는 곳이 전국에도 많이 한 200~300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모두 똑같이 진로 진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지자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명칭은 뭐 죄송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업무 기능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알아볼 수가 없는 저기. 예, 그 점 명칭이라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수 의원입니다. 예. 네, 국장님, 23년 외부기관 평가에서 교육과학과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도 많이 받으시고, 예. 우리 본청 전체과에서 제일 많은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탑입니다. 네, 네, 교육과학과 과장님, 또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올해도 네 이렇게 하신 거는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신 거는 그만큼 교육과학과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신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도 이렇게 자리에 잘 있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올해도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김미 의원입니다. 앞선 이명수 의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학과에서 늘 애써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예. 보니까 유성구 청소년 진로 진학 센터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예, 아마 그렇습니다. 노력하신 결과가 이 표창으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올해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동수 의원입니다. 예, 그 주요 업무 보고에 보면 그 122쪽에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특색 있는 놀이문화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이라는 게 뭐죠? 그 아동의 놀 권리라면 포괄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그 뭐 수업과 공부에만 그 전념하지 말고 좀 아이들도 좀 어른들처럼 생활을 하면서 놀아야지만이 좀 아동답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동 친화도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노는 권리까지 뭐 저 자치단체에서 보장해 줘야 되는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 예? 예, 이게 예. 뭐야? 아동 거기서 아동 친화 도시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지는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네, 놀 권리가 있으면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 권리라는 인식 개선은 나는 내용을 뭐를 교육시킨다는 걸 잘 모르겠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도 교육을 시켜야죠. 권리만, 요새 아동들 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책임과 의무는 방기돼 있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놀 권리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런 책임도 있고 이런 의무도 있다는 걸 교육을 시켜야죠. 여기서 생각을 하실 때에는. 네? 상당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교권 침해라든지 뭐 아동 보호 해가지고 나중에 돼서는 지금은 책임과 의무를 전혀 없어. 응? 우리가 일례로 보면은 식당이나 목욕탕에서 집에 가족이 하나야, 자식이 하나야. 예, 그러니까 뭐 식당이나 그런 데 가서 예의가 없어. 막 혼자 떠들고 막 뛰어댕기고, 그래도 부모가 제재를 안 하고 그 옆에 사람이 좀 조용히 하라면 부모하고 또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 것도 이런 놀 권리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니네는 기본적으로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대중이 많은 장소에서는 좀 조용은 해야 되고, 집에서는 뭐 가족끼리 있을 때 상관없는데, 저는 바깥에 뛰어놀고 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뭐 애들이 이렇게 건전한 체력이 있어야 건강한 정신도 생긴다고 해서 좋은데, 이런 거를 놀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놀 권리를 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니, 너네 놀 권리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올 본 예산에 아동 친화도시 예산을 그 이렇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 이제 저 용역도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저 토론회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좀 거기에 교육 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저희 업무 보고 자료 118쪽에 있는 스마트 돌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40개소를 대상으로
그 교육 프로그램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심의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하셨어요. 예, 그러셨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40개소를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자료로는 어떤 가시적으로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좀 드러나지 않아서 많은 의원님들이 좀 우려를 표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진 일정을 보니까 올해 4월이면 화상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스템도 다 설치가 되고 아마 운영이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119쪽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올해 그렇습니다. 설치하고 나도 아마 콘텐츠를 운영하는데 계속적인 비용이 아마 구비로 투입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것을 이제 뭐 저 의원님들께서도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이라 요게 구축이 완료되면 한번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학생들이 직접 그 화상 교육을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보면 척척 박사 로봇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뭐 질의응답을 한다던가 노래교실 운영하는 걸 의회에서 한번 견학을 하는 거를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당연히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또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니 저희는 더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연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에 위원님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한 의원입니다. 예. 123페이지 보니까 아동 친화도시 정책 토론회를 11월 달에 하시나 봐요? 예. 아동 친화도시 정책 토론회. 보통 아동 친화도시에 대한 뭐 그런 계획은 보통 1월 달에 보통 세우나요? 예, 계획은 세우고요. 그 현재 저희가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체 인증 기간이 21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입니다. 이제 그 4년 기간 4년 동안 인증을 하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 용역과 토론회를 거쳐서 내년 초에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 6월 달쯤에 한국 유니세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그러니까 보완 과정을 거쳐서 내년 말쯤에 그 재인증을 하려고 그런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4개년 계획을 항상 4년마다 세우게 돼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책 토론을 하는 거죠? 예, 그 아동 친화 도시를 인증을 받는데 이런 그 표준조사 연구 용역과 이런 정책 토론회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기 아동 친화도시 뭐 위원회도 있고 뭐 구정참여단도 있고 예. 그렇죠? 그 올해도 10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인증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수행 기관에서 그건 하나하나 다 시행을 해야지만이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정책 토론을 해서 그래갖고 뭐 계획 세워갖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좀 늦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거의 대부분이 표준조사 연구 용역에서 저희가 원한 만큼 그 용역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한 달이면 그 토론회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토론회를 가진 그 내용을 가지고서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 25년도 1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없죠?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력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의를 하고 좀 넉넉하게 그 정도 모시겠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학습원 장교환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현황 및 2023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역점 과제와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소관 138쪽 첫 번째 역점 과제로 지역 기관과 함께 성장하는 학습 동행 추진입니다. 대학, 기관, 마을 공간 등 지역 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두 번째 역점 과제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국가 평생교육 정책에 맞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성 기반을 위한 지자체 역할 확대에 맞춰 장애인 평생교육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체 공모를 통해 약 10개 기관 총 35강자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세 번째 역점 과제 한눈에 보이는 유성구 평생학습입니다. 유성구 평생학습 운영 현황을 시각화하여 한눈에 보고 한 번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데이터 구축으로 평생학습 통계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141쪽 유성구 평생학습 축제 7일간의 학습 여행입니다. 기존의 일회성 발표와 형식을 탈피한 7일간의 다양한 공간에서 발표, 전시, 체험, 포럼, 강연 등 학습 공유장을 마련하여 학습자들을 격려하고 학습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두 번째 주민 만족 앞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주기를 연 4기에서 3기로 변경 운영하여 매 기수별 모집 및 수강시간에 대한 수강생 불편을 감소시키고 학습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흥미와 재미를 업시키고자 정규과정 이외의 틈새 공간과 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겠으며 국민들의 삶을 알차게 채울 수 있도록 대중적 인지도와 전문성을 갖춘 명사를 초청한 인문 강좌를 운영하여 인문 소양을 업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마을 리더 육성 및 나눔 실천 문화 조성입니다. 마을 거점 학습 공간 배움 사랑방을 지속 운영하여 특화 방안으로 배움 사랑방 마을 리더를 육성 지원하여 학습 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동아리 중심 나눔 활동 전개를 위한 학습 동아리 연합회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마을 곳곳에서 재능 나눔과 소외 시설을 찾아가는 재능 기부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44쪽 주요 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46쪽 역점 과제 지식업, 행복업, 도서관 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용산동 1호 기부 체납 예정 건축물에 도서관과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복합센터로 가칭 용선 도서관을 조성하고 자운대
호국복지센터 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독서 문화 공간으로 가칭 자원도서관을 조성하여 구민의 풍요로운 일상 지원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한국지역 도서전과 제2의 유성 독서대전 개최입니다. 지역문화와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 행사인 한국지역 도서전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성 독서대전을 연계 추진하여 주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유성구의 풍부한 도서관 인프라와 지역 출판문화 관련 기관과 책을 매개로 한 협력을 통해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사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독서문화 축제의 장을 펼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148쪽 지식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도입입니다. 디지털 사회 변화에 맞춰 영어 전자책 플랫폼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영어 전자책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로봇 코딩 및 3D펜 등 디지털 체험 교육과 대상별 맞춤 미디어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 지식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이용자 편의를 위한 쾌적한 독서 환경 조성입니다. 진잠 도서관의 노후화된 냉난방 시스템 교체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관평도서관 내외부 도장공사와 방수공사로 깨끗하고 쾌적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인생독서 생애 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특화 도서관인 아가랑 도서관에서는 예비 부모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육아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2024 해피버스 북스타트 운영과 성인을 위한 인문학 북스쿨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제공으로 독서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함께해서 더 좋은 민간운영 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위탁도서관인 관평도서관과 전륜복합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과 관리에 힘쓰겠으며 마을 소통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자리한 공사립 작은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활성화와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0쪽 주요 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서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기현 원장님 평생학습원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명숙 의원입니다. 네,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네, 그 자리에 서면은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셨을 텐데 오늘 그런 걸 많이 못 느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이 떨리시죠? 예. 네. 네. 어디 저희 위원들이 이제 얘기 중에 그 MZ 시대, MZ 세대 그리고 그걸 읽는 그 나이에 따라 MZ라고 읽는 거에 따라서 아, 이분은 오래되신 분. 아, 이분은 그렇지 않은 분 이렇게 나눴었는데 오늘 저기 원장님이 하시는 거 보고 제가 하나 이게 걸리는 게 그런 게 또 나타난 것 같아요. 이게 그 3D 펜이라고 하셨죠? 예. 3D 펜. 그거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 원장님도 좀 오래되신 분이구나. 네, 좀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좀 웃었습니다. 네, 저희 그 평생학습가도 보니까 그 작년에 2023년 외부기관 평가에서 또 처음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평가에서 또 좋은 정책상을 또 수상을 하셨네요. 예. 아유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페이지 142페이지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이제 좀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평생학습원에서 그 주민들에게 다양한 그 장르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강생들이 굉장히 만족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프로그램 중에도 이게 자격반을 위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는 자격 그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거기 수강하셨던 분들은 그 수강만 들으면은 자격증을 이제 받겠다. 그게 국가 자격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게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강을 하셨었는데 그 수강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저기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강사하시는 분이 또 하시는 그 수업을 또 따로 들어야 몇 회를 정도 들어야지 그 자격증을 발급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자격반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강사님하고 얘기를 하실 때 아예 그러면은 몇 회를 받아야지만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논의를 하셔서 처음에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건 알아봐서요. 그 사전에 그 명확한 그 자격증 그 받을 그 규정 사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 안내는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횟수가 좀 더 필요하다면 그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그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김미 의원입니다. 평생학습원에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또 여기에서 만나뵙게 돼서 또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139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프로그램 운영 지원만 하신 것 같은데요. 2024년 추진 계획안을 보니까 장애인 평생교육 실무협의체 구축 및 운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강화 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옥천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이 돼서 국비까지 또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본 의원은 질의보다는 좀 더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로 해서 조금 더 확대하고 뭔가를 좀 유성구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올 한 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옥천 못지않은 유성구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서 공모 사업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모해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열의도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실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그 과에 해당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임미동 의원입니다. 먼저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성구는 도서관에 대한 인프라도 너무 잘 돼 있지만 도서관을 이용할 때나 그리고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질적으로 수준도 높고 이용하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다. 네,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올해 또 우리 도서관 운영과에 용산 도서관도 개관하시고 또 자원도서관 조성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우리 유재경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더 높은 도서관 문화
확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업무보고 자료 147쪽에 있는 한국 지역 도서전 제2회 유성 독서대전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추진 일정에 보니까 저희가 2024년 6월쯤에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일정을 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업체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담당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이벤트 업체나 이런 데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이건 뭐 그 자격 있는 이 관련해서 자격 있는 업체에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입찰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약간 우려되는 바도 있고 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지역 도서전을 1억 8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요것도 의원님들께서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이거를 꼭 우리에서 해야 되느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사실 이런 문화는 확산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요 내용 중에 이렇게 보시면 출판물 전시하는 것도 이 행사의 주요 행사이고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문화 공연 이런 것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이 독서 대전이 저희가 국화 축제랑 같이 연계하려고 시기를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문화 관련된 행사들은 저희가 국화 축제 할 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보다는 작가와의 만남 같은 거에 조금 더 주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저희 그 도서관 운영과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이제 추진해서 북토크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작가와 대화를 나누고 작가와 같이 책을 보고 이 책에 쓰여진 이 구절은 어떤 의도에서 쓰였는지 작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이벤트 업체에서 선정하는 작가를 뭐 불러가지고 같이 작가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 유성구 도서관에서 뭐 대출률이 가장 높았던 도서라던가 아니면 뭐 축제에 맞춰서 뭔가 좀 테마를 정해서 작가와의 만남을 좀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업체를 여쭤봤던 게 업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안하는 대로 가지 말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작가들 이렇게 섭외해달라 이런 행사들 좀 만들어 달라라고 그동안에 저희가 도서관 운영과에서 이렇게 도서 대출이나 했던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그런 행사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저희들도 그 지역 그 도서관하고 한국 지역 출판 연대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행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이 작가의 만남 이런 행사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구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 지역 도서전과 유성 독서 대전이 지역 주민들의 독서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장기환 원장님 새로 취임한 걸 축하드리고 너무 갑자기 오셔가지고 오후에 준비하시다가 좀 당황하셨는데 뭐야 도서관 146쪽 보면 용산도서관 개관하고 자원도서관 개관 두 개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충 뭐 사업비를 보면 면적이나 사업비를 보면 용산도서관은 면적이 1900평방미터고 자원도서관은 533평방미터인데 사업비는 13억, 18억이야. 이 추계를 잡았어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용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부찬학 건물이 새 건물이라 좀 안에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데 조금 해서 그 공사만 되고 인테리어 공사만 하면 되는데 좀 자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건물이 낡아가지고 예. 좀 보수공사 이런 공사가 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낡아가지고요. 전번에도 이거 하실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방부 건물이에요.
네, 그렇죠. 예, 예. 국방부 건물인데 국방부 건물까지 우리가 뭐 도서관을 해주는 건 거기도 뭐 주민들이라고 인정을 해서 유성구 주민들이라고 하는데 그거 안전까지 우리가 책임져서 해줘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응? 그 건물 소유주가 우리가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 안에 있는 도서관을 해주거나 종합자료실을 만들어주는 거는 유성구에서 할 수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근데 소유권도 지금 국가나 대전시에서 공유재산을 우리한테 거저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임대료 받지. 예? 근데 왜 유성구처럼 국방부한테 그냥 거저해주냐 이거야. 지금 자운동 하기동 체험장 그것도 산림청에다 1년에 6천만 원씩 임대료 내요. 근데 소유권이 국방부 장관으로 돼 있다고? 근데 유성구에서 안전까지 안전 진단까지 해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 해줘야 된다? 그건 예산 편성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잘 고민하십시오. 자, 한번 검토를 네, 한번 세밀히 검토하시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도 전번에도 이거 설계비 할 때도 종합자료실이라고 뭐 그거 해주는 건 인정한다 이거야. 유성구에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에 해주는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도 건물 구조까지 우리가 손을 써서 해주는 건 아니다. 약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